대통령, 즉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4월 16일이죠. 그때 당시에 7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전체 19번 보고를 받았고 7번 지시를 했다. 그런데 그 전에 지난 8월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.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내가 청와대에서 받은 자료다 하면서 그때는 18회 보고받고 3회 지시했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 전에 7월에는 김기춘 실장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몇 번 보고받고 몇 번 지시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잖아요. 자, 이렇게 찔끔찔끔 얘기하니까 과연 제대로 된 해명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? 근데 이야기의 발단이 세월의 본질 문제하고 직결이 되거든요. 네.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말이죠. 모든 정부 시스템의 맨 꼭대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7시간 동안에 보면은 그 내용 중에 그 당시 안보실장한테 그 보고를 하게끔 하고 몇 차례 또 이야기를 오간 건 분명히 있어요. 근데 네.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증거 기록은 남아 있겠지만 그 당시 안보실장이 큰 말 실수를 했잖아요. 그 안전 시스템에 있어서 안보실장은 업무상 소관 사항이 아니다. 여기서 화가 나죠. 결국 그 실장이 그만뒀습니다. 이럴 때 청와대에서 세월호 이 사건의 본질적인 파악을 하고 있느냐,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막상 보니까 지금 뭐 몇 차례 만났다 이야기했다지만은 이 정도 이야기는 그 세월호 사건과 어떻게 무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. 어쩌면 수수방관했던 거 아니냐. 초기 단계에서 아까 골든타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예. 골든타임 뭐냐요? 사건 막 일어나자마자 뭔가 조치를 취했는데 취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 7시란 이야기가 묘하게 안 좋은 이야기로 막 이거 엮어져 가다 보니까 네.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장이 해명한다는 것이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시간 그 스케줄 이야기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밑에 있는 가장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청와대가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 있어서 과연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느냐 제가 볼 때 못하고 있다는 거죠. 네.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통령이 상당히 당시에 자세히 지시를 한 거로 나옵니다. 안보실장한테는 무려 4번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샅샅이 뒤지고 철저히 구조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해경청장한테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해경 특공대를 예. 투입해서라도 철저히 구조해라. 이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. 이 모든 사건의 출발은 지난 7월이었던가요? 그 국회에서 할 때에 김기춘 실장이 모른다라고 이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실장이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. 예, 그렇죠.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얘기했어요. 잘못한 거죠. 예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단이 발단이 났는데요. 사실은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왜 알아야 됩니까? 국가는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. 재난이 있으면 그 재난을 처리하는 부서가 다 있는 겁니다. 대통령 거기에서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 지시를 하거나 혹은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. 예.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엉뚱하게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이 그래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큰 의혹이 되는 스캔들처럼 지금 이렇게 예. 진행이 돼 버렸어요. 예. 이 모든 책임은 애초부터 처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는 거고요. 예. 그다음에 오늘 이번처럼 이렇게 일일이 대통령의 그 시간대별 행적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.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. 예.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 것을 시간대에 따라 발표한다? 예.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되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 통치 행위에 대해서 이처럼 시시콜콜하게 시간대별로 발표하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 자체도 저는 우스운 얘기고요. 예. 국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건 좋지만 그러나 개방할 정보하고 아닌 정보하고 달리 있는 거고 그래서 이쯤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도 예. 동감하는 이야기인데요. 네. 이건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. 사실 그 세월호 참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사실 우왕좌왕했던 건 사실이거든요. 그걸 국민이 탓하진 않아요. 앞으로 그러지 말한 거거든요. 그런데 그걸 해명만 하고 시인할 건 시인해버리면 끝나는 문제를 갖다가 네. 마치 그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. 그래 또 궁금한 거죠. 그래서 네. 이것은 저는 일종의 해프닝이고 근데 일종의 해프닝이라면 이게 국정- 사실은 하나일 텐데 네. 왜 중간중간 시간 7월, 8월, 10월 이렇게 해명이 서로 달라졌죠? 저는 이제 언론에서 추적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 말꼬리가 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네. 그 7시간이라는 저는 크게 그게 중요하지 중요한 게 아니다. 않고 네. 초기 단계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는 제대로 시스템이 작성되고 있었는가? 예. 저는 못됐다. 이것을 또 시인하면 어떠냐 이 말이죠. 네. 자, 네. 홍 교수. 네. 지금 제가 청와대 해명을 다 듣고 궁금해진 네. 게 뭐냐면요. 왜 대통령은 당일 4월 16일 5시 15분에
본부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19번이나 보고를 받고 7번이나 상세하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갔을 때 이거는 다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희생자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데 왜 발견이 어렵느냐라고 왜 질문을 했을까? 이거는 전혀 내용을 모를 때 하는 질문이거든요. 아니죠.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. 예. 구명조끼를 하고 있었으면 예. 당연히 밖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. 그런데 안에 있었던 겁니다. 왜 퇴선 명령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이미 거죠. 밖에 나온 사람은 다 구조했다는 걸. 그때 예. 밖에 나온 사람은 다 구조했죠. 근데 예. 나오지 않은 사람을 구조 못했는데 이미 안에 있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저는 물론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일일이 있으면 따져 보면 왜 발견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면 이상하잖아요. 아니 안에 있고 이미 저도 그날 상황을 제가 실황으로 방송을 봤는데요. 예. 이미 10시 좀 넘어가니까 예. 제가 저 모양이에요. 예.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? 저게 7,800톤급입니다. 예. 네, 모두 다 그냥 안에 있었고요. 실제로 해경이 거기 가서 왜 한 사람도 구조 못 했느냐고 지금 국민들이 아우성치잖아요. 예. 그 상황에서 거기 가서 구조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. 예. 누가 가더라도 그거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. 결국은 세월호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침몰할 수밖에 없게 만든 장본인들과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하고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. 그리고 그게 정상이지. 예. 지금 그걸 왜 대통령이 거기 가서 세월호 이 피해자들이 조끼를 구명조끼 입고 있었는데 왜 못 구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서 지금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. 예. 예. 알겠습니다.